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은 2025년 4분기 연말까지 내가 맞이할 애정의 기운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2025년 마지막 분기 다가올 사랑의 흐름과 그 안에서 얻게 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의 애정 흐름을 보고 이어서 연말까지 들어올 사랑의 기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신 분은 아닐까 싶은데, 먼저 현재 흐름에서 태양카드와 소드 6번이 떴어요. 이 말은 내가 어린아이에 관련된 어떤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축복받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드 6까지 떴잖아요. 이 여인이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듯이 내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존에 고수하던 것에서 어떤 다른 방면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의 변화라던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선카드 뜬 거 봐서 혹시 아이와 관련돼서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이 아닐까 싶으신 거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랑들께서 지금 현재 연애운에서 애정운은 괜찮다라고 보이시거든요. 태양카드는 어린아이인 카드인 만큼 태양이 이 어린아이를 비추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누군가의 보살핌 아래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제공되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갔던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요즘 들어 뭔가 마음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이건 반반인데 내가 더 끌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단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노랑들은 지금 현재 애정에 관해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깃들었다, 내 생활이라던가 모든 것이 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4분기 어떤 일이 있냐, 소드 2번과 펜타클 에이스가 떴어요. 내 손아귀에는 하나의 산물이 있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지금 소드 2번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머릿속에서 폭풍우가 쳐더라도 내가 현실 상황에서만큼은 티를 안 낸다, 이런 것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과 연결짓다 보면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쉬이 어지러워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내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뭘 갖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관계의 증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은 참고 인내한다 라는 말이 흘러오는 거죠. 우리 노랑들께서 이번 운기부터 애정운의 흐름이 이제 트이시거든요. 내가 나의 주변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도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고 싶거나 그 사람을 원하게 돼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4분기에 흘러오는 방향에서도 이 사람을 고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펜타클 에이스 같은 만큼 내가 쉬이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진중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의 선물처럼 딱 내려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흘러오시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오는 운기에서 그런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어지러워진 마음이라든가 내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떨리는 마음이라든가 모든 마음을 한꺼풀은 숨긴다, 이 말인 거죠. 상황적으로는 정말 좋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 마음을 숨길 뿐이지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은 다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잘 참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걸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그냥 좋게 흘러가시는 걸 수도 있으세요. 어찌됐든 4분기 예정만 본다면은
내 마음은 좀 어지럽지만 내가 원하던 마음이라던가 내가 원하던 사람 이런 거를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그런 운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런 걸 수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 카드, 태양의 보살핌을 받는 카드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수가 들어온 걸 봐서 보살핌에서 독립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원래 소드6는 남자가 나룻배를 움직이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카드거든요. 내가 실질적인 이동이더라도 멀리서 나를 지켜보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거나, 만약에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와 관계는 이어져 있지만 장거리를 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 자체를 맞았으니까 우리 관계도 뭔가 재정비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지러워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재정비하고 재정립하는 그 결과물은 내야 되잖아요. 장거리든 어떤 변화든 독립이든 뭐가 변화가 있었으면 여기서에 대한 답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기 앞서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이거를 좀 잠재우고 우리의 본 문제 이거에 집중하자, 이걸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노란색 카드에서는 내가 애정원에 변화가 들어왔다 해서 이거를 난폭하게 굴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어른스럽게 내 마음을 조정하려 하고 맞닿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애정의 흐름으로 있어서는 어떤 사물을 내기까지는 괜찮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걸 보상받거나 보답받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좋다는 거죠.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게 무조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마음이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0월, 11월, 12월 각각 나눠서 어떤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달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랑들 카드에서는 마지막 카드 완드4 결혼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내 행복의 목표에 있어서 돌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12월 달에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10월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릴게요. 10월에 있어서는 우리 노랑이들 별 카드가 들어왔어요. 별 카드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노랑이들이 남들에게 희망으로 상징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꿈꾸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별이 희망을 상징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이상형으로 비춰질 수 있거나 나를 목표로 삼는 그런 분도 있을 거란 거예요. 10월 달에 연애를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거를 연애가 정말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하면서 황홀한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10월 달에 들어오는 연애는 좋다는 거고, 근데 11월 달에 소드 8번이 떴어요. 소드 8번은 내가 이 속박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옴짝달싹 못하는 게 사실은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그래요. 이 소드 8번에 지금은 상체만 있는데 하체를 보시면은 발은 붕대가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내가 손도 그냥 위로 올리면은 붕대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움직이기 싫어서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까 소드 2번과 링크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운기가 돌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별 카드가 떴는데 혹은 상대가 날 너무 좋아해서 별 카드가 떴는데 내가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이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너가 나를 이렇게 좋게 바라볼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의 기대가 왜 이렇게 하늘을 찌르지? 날 왜 이렇게 좋게 바라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좀 소심한 반응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노랑이들 앞서서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고 계속 보살핌을 받았던 태양카드가 떴듯이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수동적일 수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푸시를 해버리면 내가 이걸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10월달 당장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상대에게 황홀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11월에 들어오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상대의 기준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내 기준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은 잠깐은 막힐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마음만 어지러워진 상태라서 이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나의 현실적인 고민에 앞서서 망설이는 것일 수 있어요. 아까 펜타클 에이스 실질적으로 뭔가 갖고 오는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고민해야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듯이 12월 달에 완드4 이거는 결혼 카드라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완드 사이에 가랜드가 펼쳐져 있듯이 내가 축하할 만한 상황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결혼이든 애기든 연애든 뭐든 간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에 앞서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으로 따지면 4분기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은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4는 안정을 뜻하는 숫자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랑의 기회가 없고 연인으로 발전할 사람이 없다면은 12월 달에 내 행복감을 주는 연인이 나타난다는 거고, 상대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12월 달에 정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은 그 이후에 아이 소식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애정운에서 제일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완드포고, 여기서 떡하니 떴다면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을 정도란 거예요. 내가 애정에 있어서 1, 2, 3분기가 다 좋지 않았다면 4분기에 드디어 결실을 맞게 되는 게 있을 거고 최고의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10월, 11월에 애인이 없다, 연인이 없다, 그런 소식이 없다 라시는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은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좋아요. 파티라던가 아니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장소 이런 곳에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곳에 연애운이 트여 있으니 만약 아직까지 짝을 못 찾으시는 노랑들은 즐거움과 유희를 불러일으키는 곳, 행복감이 넘치는 곳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정운이 트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과 애정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레킹 카드는 감정의 여왕인 만큼 내 감정을 가다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둔자는 내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마음에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마음을 계속 집중하고 내 방향만 나아가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만약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돌봄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까 태양 카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카드가 떴잖아요. 이 말은 우리 노랑들이 원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흐름에서는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세요. 내가 이전 앞선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애정이 있어서만큼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애정에 있어서 뭔가 배울 게 있고 뭔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내 레벨을 올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봤더니 완드 7번과 컵5 이 말이 해주는 건 움직이시라는 거거든요. 내 앞선 상황, 내가 정리해야 될 상황은 일단 정리하고 이걸 다 정리했으면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완드 7번은 내가 이 완드들을 찾느라 정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컵5는 내 앞에 컵 3개 이거를 보느라 다른 걸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고집하는 거라던가 해결해야 되는 그 앞전 상황이 있으면 이걸 먼저 정리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 노랑이들은 애정에 있어서 변화수의 카드가 떴었거든요. 이 말은 내가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수 있는데 나쁜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시한 거죠. 이걸 정리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컵5 뒤에 컵 2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행복감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나의 최종 목표, 미래 이런 것이 담겨있단 말이죠. 이 앞전 거를 다 치고 나서는 나의 남은 것이 있으니 이거를 소중히 하고 이거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컵의 메시지가 동시에 뜬 거는 이건 물은 고이면 썩거든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은 우리 감정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쉬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계속 썩게 만들면은 그것 또한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동 카드, 우리 노랑이들께서는 내 마음이 어지러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굳이 애써 참을 수도 있거든요. 소드 2번이라던가 소드 8번 다 나이가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내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시기가 아니어서 내 마음을 표출을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리됐고 하면은 그 한 방향에 가서 움직이시란 거예요. 우리 노랑이들은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떤 것이 남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은 우리 노랑이들의 연애운은 잘 다듬어지고 가공된 그런 예쁜 것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노랑이들은 연애는 어떻게 상승해야 되나 보다는 이 연애는 어떻게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나 이 방안에 더 적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랑이들의 운기, 연애운의 운기는 잘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오는 운기가 아니라
딱 한 사람에 의한 집중하는 그런 것이 더 보여요. 가벼운 그런 만남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의 진중한 만남, 이게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쁘게 잘 다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일단 정리하고 내가 쳐내야 되는 이 상황들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나의 산물을 하나 보자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내 감정이 답답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도 풀 수 있는 어떤 변화구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은 이 4분기 연애운에 있어서 되게 많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실 거거든요. 이거를 잘 정돈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노랑들께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조언 한마디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조언으로서 완두 9번이 떴어요. 완두 9번은 내가 상처받은 과거에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을 꽁꽁 싸안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노랑들은 보호하게 만든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시기가 맞는 거다라는 걸 말씀할 수 있고, 상처받는 마음을 이제는 깰 때가 됐다, 아래서 깰 때가 됐다, 이 말을 말해주기도 해요. 내가 과거 때문에 방어기지로서 싸매고 돌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내가 변화가 없고 갇혀있기만 한다면 이것도 또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이란 거예요. 지금 물의 카드가 흘러왔고 이동이란 카드가 흘러왔듯이 우리 노랑들은 이제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완두 9번은 정말 실질적으로 상처를 받은 그런 카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계속 나를 싸매다 보면 나를 내가 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파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이 애정으로 인해서 뭔가 상처를 받거나 나를 꽁꽁 싸매고 싶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현재 겪는 일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고 싶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혼자 있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노랑들은 이번에 흘러온 운기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여는 게 좋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마음 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노랑들이 만약에 지금 힘들고 꽁꽁 싸매고 싶으면은 잠시 숨어도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칠 건 치고 다 정리된 후에 12월 달이라든가 4분기 마지막에서 우리 노랑들의 애정운이 트이는 그것이 있으니 그때는 한번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이라도 줘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것처럼 잘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노랑들은 이미 너무나 잘 만들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서 이 조언은 좀 살짝 삼가해 드리지만 만약에 이 울타리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 하면은 용의주도하고 나를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다 차단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이 속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 거야 라는 설계로 가시라는 거죠. 지금 노랑들이 혼자 있겠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왕 혼자 있을 거면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혼자 있자 이 말인 거죠. 어찌됐든 연애운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노랑들의 건강과 아니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노랑들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2025년 이제 마지막 분기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4분기 잘 맞기 위해서 우리 노랑들이 마음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 변화 이후에 들어오는 운기라던가 흐름이 정말 나에게 보상이라던가 보답이라던가 하나의 나의 깊은 소식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대를 걸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이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은 4분기 마지막 연말까지 내가 맞이할 애정의 기운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4분기 안에 다가올 사랑의 흐름과 그 안에서 얻게 될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초롱님들의 현재 애정 흐름을 보고 이어서 연말까지 들어올 사랑의 기회를 함께 카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연애운이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옆에 뭔가 결속하고 계약하는 컵 2번부터 떴어요. 이게 애정으로 치면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거나 결혼하자 하거나 상대방과 관련된 결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에
여사제 카드 떴어요. 여사제는 본디 짝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만큼 자신의 주관을 좀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내 목소리보다는 남의 눈치를 좀 더 살피고 옳은 소리만 하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카드가 연관지어서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본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래 지켜본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신 거예요. 하나의 결속으로서 맺어진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사제에서 컵 2번으로 넘어간 만큼 맺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자체에서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거나 내가 무슨 말 하나라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그러한 흐름이 있으실 거란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초롱님께서 상대가 있든 상대가 없든 내 연애 운기에서 지금은 조심스럽다는 거고, 아직은 내 마음을 깊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겉으로나마 잘 지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숫자상으로서도 그렇게 진전된 사이가 아니거든요. 2번 똑같은 숫자가 떴잖아요. 2번은 초기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다,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본 지 얼마 안 됐다,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거를 말씀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스킨십적인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초기의 숫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사제인 만큼 이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그렇든 내가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둘이 만나는데 시기가 그렇든 상황이 그렇든 감정 표현이라든가 그 섹슈얼한 그쪽으로 있어서 좀 덜 하거나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의사소통은 잘하고 있는데 이 말로써는 의사소통은 잘하는데 육체적이라든가 실질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로서로 떨어져 있는 게 많으신 거죠. 상황이 그렇든 그 사람이 바빠서 시간이 그렇든 직접 몸으로 닿는 그런 일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의사소통 자체는 잘하고 있다. 지금 자체는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됐든 간에 잘 챙겨주고 잘 보듬어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 4분기 연애운은 어떻게 되는가 기초틀을 봤더니 완드킹과 황제 카드 나왔어요. 이 두 명의 황제들이 나와버린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애정운에 있어서 우리 둘이 지금은 초기의 관계지만 이제 더 발전돼서 우리의 관계가 단단하게 이루어지는 결속이 있으실 거란 거죠.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아직은 스킨십적인 관계에서는 좀 덜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성분 쪽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완드킹은 수줍은 남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완드는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런 왕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쓰면 수줍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표현은 좀 덜하게 됐고 초롱님 혹은 초롱님의 상대방 또한 여기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이 과다한데 얘한테 섣불리게 행동했다간 얘가 피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여사제 카드가 나온 거죠. 지금은 때도 아니고 내 마음을 크게 표출하기에도 안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로써 의사소통으로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완대의 기운을 가진 분이 욕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참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 4분기에 이 분위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진전이 있고 좀 더 단단하게 결속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을 확실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 카드, 내 기반을 단단히 다진다 라는 말이거든요. 애정운에 앞서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도 내가 이렇게 욕구가 들고 뭔가 열정이 도는 거에 있어서 후회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초롱님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물토지듯 나오다 보니까 누구 하나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상대든 나든 이것을 호응하다 보니까 두 명의 황제 카드가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뒤로 빼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앞초기의 분위기는 뒤로 빼고 플라토닉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데 뒤에서는 내 몸과 마음을 뭐든지 바쳐서 너에게 다 줄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다 보니까 땅에 뿌리가 확 박히듯 너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황제의 분위기가 살짝은 다르거든요. 여기 4번의 황제 카드님은 이렇게 풀에 다리가 딱 박힌 것처럼 움직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드의 킹님은 다리 한 짝을 딱 내놓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내가 끌리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달려가겠다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은 엉덩이가 무겁고 한 분은 엉덩이가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움직일 땐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는다. 만약에 초롱님들께서 뭔가 먹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거나 이런 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분 혹은 우리의 분위기가 그래 하러 가자 하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해 너의 위로가 필요해 라고 안정적인 휴식터 쉼터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분이 그래 내 옆에 기대 하면서 자리를 딱 꿋꿋하게 서 있어서 당신을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분의 왕이다 보니까 살짝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진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서로를 아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욕구랑 당신이 하고 싶은 욕구가 겹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좀 문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빼고는 일단은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나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이것이 일맥상통하고 둘 다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께서 마음을 표현해도 지금 답답할 수 있어도 4분기 흐름에서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그리고 내가 안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0월, 11월, 12월 각각 어떤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달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타나는 카드인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초롱님들의 연애운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12월 마지막 월이에요. 그 이유를 봤더니 먼저 10월 달에 펜타클 라이트 이 말은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이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재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지금은 아직 초기의 단계고 의사소통만 활발하지 가까이 대면하고 그런 건 좀 적어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말처럼 두 분에서 장거리일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직은 그런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스파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무미건조 뜨뜻미짓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아직까지 안 하시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 10월에도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일에만 몰두하지 사랑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내 기반을 다지는 게 먼저지 남들이 나한테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강해질 수 있고 아니면 내 일 자체가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가 가지고 이성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거죠. 만약 누군가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두 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각자의 일을 잘한다. 이게 본인의 일이든 아니면 사랑에 있어서 연인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든 그런 거를 안정적이게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는 본인의 위치들을 잘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달 흐름을 보니까 소드 9번이 나왔어요. 소드 9번은 불면증 카드라고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정운에서 불면증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생각이 너무 지쳐져서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여사제 짝사랑 카드 나왔댔잖아요. 그래서 이 짝사랑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이라던가 이 사람 때문에 앓는다, 애정이 있어서 너무 앓는다 이런 분들이면 이 생각에 좀 지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살짝은 올라가신 단계일 수 있거든요. 이 11월 자체 운기에서 애정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서 있는 스트레스로 내가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정에 있어서 상대에게 불안과 의심이 많아지고 상대를 그대로 바라볼 수 없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으시단 거예요. 이게 기반이 무조건적인 불안이랑 이런 게 아니라 내 운기라던가 내 상황이라던가 내 모든 것이 결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불안이란 거죠. 우리 초롱님들께서 어떤 스트레스라던가 11월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든지 적용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애정운에서 보면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10월 달에 자기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럴 수 있다 했잖아요.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하냐 지금 내 상황도 쳐내라 죽겠는데 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랑보다는 일이라던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연애 생각은 일단 딴 데로 치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12월 달에 이렇게 애정운이 가장 좋은 태양의 카드가 떴거든요. 태양은 이 소녀를 비추듯이 항상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초롱님들을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애정오는 온기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만큼 트인다,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다 혼자 있는 카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같이 있는 카드가 떴어요. 이 속삭이는 악마는 무시하시고 이게 태양이더라도 나를 비춰주는, 나를 감싸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아니까 내가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롱님이 본인의 일에 기반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걸 집중할 때다 라고 하시면 이 상대분도 그걸 충분히 알아서 우리 초롱님에게 필요한 건 더 없는지 살펴봐주고 뭔가 하나라도 더 지어주고 먹여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앞전에는 소드 9번이 나왔잖아요. 앞에 소드 9번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 정도인데, 이제는 그거 다 떼고 12월 달에는 모든 것을 없애고 순수한 그 마음 자체로만 애정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빠지면은 우리 초롱님께서 12월 전에 어떤 내가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처리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랑에 있어서 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 일을 안정적으로 가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초롱님들은 12월 달에 무조건 이거는 보상받는다, 그러한 연인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초롱님들께서 연애운을 끌어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님들께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들었는데, 혹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지 않았나 싶긴 해요. 왜냐면 첫 카드부터 저지먼트랑 완드 3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드리면은 내가 어떤 것을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니까 아까 여사제 카드가 뜬 것도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거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심히 말씀드리자면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그 사람을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 이 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과 기다리고 의사소통 잘하고 서로의 오해를 푸시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재회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달 이때는 서로의 마음을 좀 의심하고, 아까 소드 9번, 불면증, 스트레스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12월 달에 아까 태양카드 뜬 것처럼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조금 기다릴 수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열릴 때까지 혹은 우리의 관계가 단단해질 때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초롱님들은 이분을 기다리는 게 괜찮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분들이 아닌 다른 초롱님들이라면 달 카드가 먼저 눈에 띄거든요. 달은 내 감정과 관련된 그런 것이에요. 이 저지먼트는 과거의 경험을 살리란 말이거든요. 이 문카드와 같이 떠가지고 제가 조합을 하면은 내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감정이 일렁이는 것이 있으면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옆에 펜타클 킹까지 떴잖아요. 내 하나의 어떤 것에 있어서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어지러워져 있고 쉽게 잠을 못 드는 밤이고 내 일이든 뭐든 어수선해버리면은 이 애정에서든 뭐든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이 애정에서 뭔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터져나와도 이거를 그대로 볼 수 없으니 이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께서 먼저 하는 것은 내 감정 정리를 우선시하라라는 거죠. 만약 앞서 말했던시 내 기존의 것을 설립해야 되는 분이 있고 내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일단 여기서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일이 중요하면 먼저 일을 하시고 애정은 그 뒤로 미뤄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운기라는 것은 막 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듯이 우리 초롱님들의 운기가 12월 달에 터지는 거면은 그때까지는 나한테 집중을 하자 이거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고 하시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낫거든요.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 친구라던가 내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분들 있잖아요. 지금 완드3든 펜타클 퀸이든 서포터를 찾는 게 낫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펜타클 퀸은 어머니의 카드, 모성의 카드인 만큼 누군가가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완드3는 나의 미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만큼
확장에 있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초령님들께서는 내 감정을 하나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의 확장, 발전 이런 게 필요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게 낫다 이거인 거죠. 지금 여기 달 카드 밑에서도 늑대들이 부비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워졌을 때 누군가가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변에 내가 이런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란가 아니면 가족이라던가 이런 분한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초령님들께서 나의 마음도 가벼워지시고 누군가의 토로함으로써 내 스트레스가 살짝은 낮춰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이 상황을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펜타클 킹 건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앞을 제대로 못 보아버리면은 이거는 그 이후에 내 결정에 있어서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이 어지러워졌을 때 뭔가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때 선택을 하고서 막상 다음날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단은 내가 뭔가 선택에 있어서 감정이 어지러우면 이걸 정리해라 라는 게 우리 초령들의 애정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이 애정운도 이렇게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정리하고 제대로 된 놈 하나를 잡아라 이런 말이어서 이렇게 카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한 개 더, 이 모성의 카드와 이 달 카드 조합하면은 내가 감성적으로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라 말도 보이거든요. 우리 초령님들께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다 상관없이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고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비롭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 지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평소 행실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우리 초령님의 연애운으로서는 뭔가 하나 트여있고 하시니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보시면은 우리 초령님들의 운기, 연애운의 운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초령님들에게 필요한 조언 한마디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령님들의 조언 카드는 러버스, 연인 카드 떴어요. 연인 카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두 남녀가 꽃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처럼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든 나 혼자의 시간을 보내든 그냥 내 즐거운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초령님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런 것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이 붐비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머릿속을 한번 비우고 내가 즐거운 그 시간, 그 순간 자체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내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주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각각의 영역이고 내가 터치를 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그것을 떼고 내가 즐거운 그것만 추구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건 선택에 관련된 카드기도 하거든요. 내 머릿속을 비웠을 때, 내 감정을 한번 다듬었을 때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내 선택을 먼저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후회가 없을 것 같은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결론을 지으시란 거예요. 아까 제가 머릿속을 비우고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하지 않을 때 결론을 지으라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즐거움을 쫓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게 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한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12월에 순수한 어린아이 카드, 태양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애정운에 있어서 순수한 그런 기운이 깃드는 순간이 있으실 거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애정운이 트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순수한 욕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초령님들은 앞뒤 생각이 너무 많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깔끔하게 쳐내고 아무것도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목표 그 자체를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순수한 목표가 애정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다 통용되더라도 우리 초령님들께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게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끔 그것만 파고드시라는 거죠. 지금 조언에서는 다 우리 초령님들을 위한 메시지밖에 안 뜨고 있어요. 초령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초령님들 마음이 편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겠다고 카드가 계속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초령님들 운기에서 한번 사랑의 기운이 싹 틀 거고 그전에는 우리 초령님들의 마음을 힐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이 카드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깃들고 건강한 몸도 건강한 정신에 깃들듯이 내가 오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 몸을 챙겨가면서 하자는 거죠. 지금 정신이 흔들리면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불면증은 또 내 체력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기 전에 우리 초롱들을 먼저 챙기자 이 말이에요. 내가 상황과 일정이 있어서 내가 못 챙기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스트레스 또한 안 받게끔 노력하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애정도 뭣도 아니라 우리 초롱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롱인들 이제 2025년 마지막 분기인데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2025년 가기 전에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롱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들. 오늘 리딩 주제는 연말까지 내가 맞이할 애정운의 기운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2025년 마지막 분기 다가올 사랑의 흐름과 그 안에서 얻게 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의 애정 흐름을 보고 이어서 연말까지 들어올 사랑의 기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에서는 애정운에서 가장 의외인 카드가 나는데 원래는 혼자 있는 카드에서 같이 있는 카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은 반대예요. 처음 현재 흐름에서 소드 에이스와 컵3가 떴는데 이거는 내 즐거운 상황에 있어서 뭔가 정리할 게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즐거움을 준 요인에 대해서 정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뭔가 칼자루를 쥐고 차단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컵3가 삼각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연애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썸도 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애정운이 트인 상황이시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각관계가 본인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남들에 의한 삼각관계일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애인이라던가 내 마음에 든 사람, 이 사람을 정리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뒤에 소드 페이지와 은둔자 카드, 은둔자 카드는 나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애정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애정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어 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파랑들 스스로 그냥 내 애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듯이 소드 에이스에서 소드 페이지가 됐잖아요. 에이스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고 페이지는 갓생 어린아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즐거움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 했지만 다시 이제 내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랑들은 반대로라는 게 연애운에서 운기를 트이는 분이지만 이걸 내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나 혼자 있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난 그냥 나만의 치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 이런 흐름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삼각관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때가 아니고 뭔가 다시 다른 걸 시도해야 될 때다. 내가 하나를 뭘 얻어야 될 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나오신 걸 수 있어요. 우리 파랑들께서 내가 스스로 차단한 흐름이지 내가 이거 스스로 바뀌면 어떤 흐름이 발현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어온 2025년 4분기 연애운만큼은 우리 파랑들이 스스로 이 연애운을 배척하고 싶은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짙게 갖는 인싸시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는 나 혼자 스스로 노는 법 이런 걸 탐색하거나 내 취미생활이든가 내 하나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돼서 탐색하고 찾아보고 검색하는 그런 흐름이 있으시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10월, 11월, 12월로 나눠서 각각 어떤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달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의 흐름은 앞전 세 분의 흐름보다는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처음부터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내가 지금은 관심 없는데 사실상 내 주변에 있는 연애운이라던가 애정운 자체에서는 트여 있으신 분들이 높다는 거죠. 내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러버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러버스는
아담과 하와의 말이 있듯이 내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파랑님들께서 내가 이 소드 에이스, 검을 들었듯이 칼자루를 들었듯이 어떤 걸 하나 콕 찍어서 선택한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걸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랑들 카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다 자기주도적인 선택이 보이시거든요. 지금 전차 카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원드 에이스 내 열정에 바람을 부는 것도 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런 일이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카드 조합이란 거죠. 10월부터 12월까지 파랑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10월로 돌아가면은 내가 선택한 그 상황에 있어서 책임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유희도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애정운으로서 나쁘지 않다. 만약에 파랑님들께서 그래도 애정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애정운이 다 트여 있으세요.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소드 에이스 처음에 현재 흐름에서 들어온 것이 내가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칼자루실 수 있어요. 난 여러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파랑님들이라면 이 리딩을 본 시점부터 연애운이 상승하셔서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라는 운기가 흘러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파랑님들이 마음에 충족감이 드는 그런 선택이셨나 봐요. 여기 11월에 전차 카드 떴거든요. 전차 카드는 내가 하나의 목표를 잡고 계속 돌진하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내가 하나 고삐를 잡은 게 있으면 내가 상태가 어떻든 뭐 망가지든 말든 이거 하나에 맹목적으로 달려간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연애운으로 빗대어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매력적인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흐름이 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상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파랑들이 하고 싶은 거라던가 연애에 있어서라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뭔가 돌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10월 달에 어떤 사람과 유의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11월 달에 내 마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도달한다. 내 마음을 전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는 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돌진한다, 이걸 수 있어요. 어찌됐든 앞서 진행한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원데이스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바람이 부시거든요. 이거는 파랑님이 만약에 앞전에 11월 달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앞전 상황에 다 없으신 분들은 에이스는 신이 주신 기회인 만큼 내 연애에 있어서 자꾸 누군가가 연애를 하려고 밀어주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 없더라도 운기 자체라던가 상황 자체가 우리 파랑님들이 연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드 에이스는 어른의 사랑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섹슈얼한 매력이 올라간 상태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섹슈얼한 사랑이 원초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앞뒤 개극장 다 뗄 정도로 이 사람에게 올인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럴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파랑님들을 갖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내가 연애에 관심 없고 다 쳐내는 상황이 있을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달나는 상대가 있을 거란 거죠. 나는 얘랑 손잡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우리 파랑님들께서 철벽을 쳐버리니까 나 혼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너무 재밌게 보냈고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마음을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싶으신 그런 상황이 있으실 거란 거죠. 또 다른 상황으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내가 어떤 걸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랬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내면에 빠져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탐구하는 시간이 사실 내가 연애를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내 연애에 있어서 어떻게 발현하면 좋을까,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새롭게 공부를 하고 연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기 때문에 이 소드 에이스에서 다른 요소인 에너지인 완드 에이스로 바뀌시는 거죠. 이전 연애와 다르게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파랑님들께서 연애 생각이 없고 그러지만 이 12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파랑님들이 이 사람을 선택하면은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하시는 그런 충족적인 연애로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파랑님들의 연애로서의 운기는 다 트여 있으시고 내가 선택만 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되시기 때문에 우리 파랑님들이 욕심을 내신다면 이 상대,
내 것으로 가져올 확률이 높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연애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걸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께서 조언으로서는 컵 페이지와 펜타클 6번 이렇게 떴어요. 이 말이 해주는 것은 정보 탐색을 하는 게 있어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컵 페이지는 하나를 보더라도 10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넓은 사고가 가능하다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여기 펜타클 6번은 주고받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호기심을 갖고 찾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를 유지하시라는 거죠. 우리 파랑들 카드에서는 앞전에 내 내면에 의해서 탐구하고 알아보고 검색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조언에서 나오는 것만큼 이거는 잘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특별한 것은 내가 어떤 사고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갈래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내 마음을 확장시켜서 봐라, 내 시선을 넓혀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파랑들의 에너지는 지금 페이지만 가득 나온 만큼 갓생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지금 다 새로 시작하는 에이스, 페이지 이런 기운이 높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판별함에 있어서 일단 내 줏대를 세우지 말고 뭐든지 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누군가의 의견 주고받기라던가 아니면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먼저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 답안을 우리 파랑님들께서 스스로 점검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만지는 우리 파랑님들의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나 혼자서 아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오고 가면서 내 시선을 확장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행동함에 있어서 지금 완드시 6번과 소드 6번 동시에 떴거든요. 6번이라는 숫자가 같이 뜬 만큼 이거는 통합과 결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내가 어떤 걸 찾고 했으면은 이거를 내 것으로 하나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찾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파라민드 카드는 앞서 연인 카드와 전차 카드 나왔듯이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하고 어떤 걸 향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드 6가 뜸으로써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취의 흐름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연애운에 있어서든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어서든 이거 하나 파고들어야겠다 싶으면은 이거에 집념을 보이시고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라 이 말인 거죠. 지금 모든 흐름이 고여있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활동적인 카드가 많이 떴는데, 이 소드 6번도 변화와 이동의 대표적인 카드란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나룻배를 타고 어딘가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카드가 우리 파랑들은 한 곳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게 좋다는 카드들이 뜨고 있는 거죠. 아까 은둔자 카드, 내 미래에서 뭐 하나에 탐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은둔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라던가 내 모든 것을 확장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의 연애운으로서 운기는 잘 열려있거든요. 근데 파랑들 스스로 그냥 내 내면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흐름도 있으실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접고 내가 지금 2025년 4분기 연애운 흐름이 너무나 잘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떻겠는가 하고 카드가 제안하는 거죠. 이 흘러오는 연애운을 일단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크게 만들어라,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 같아요. 우리 파랑님들이 스스로 칼자루를 들고 내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든 내 즐거움을 척결하든 하나의 그 결심을 든 것 자체가 연애에 있어서 어떤 거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러신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있으면은 멈칫거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께서 변하고 싶은 애정운, 연애운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 운기에서도 잘 들어왔고, 이 12월 달에 특히 에이스, 완드 에이스가 뜬 만큼 내가 이거에서 완전 변화, 180도 변화의 수준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뭔가 척결하고 배척하고 그러신 분이 있으면 내가 좋게 트이는 연애운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연애운이 운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많이 탐색하고 내 시선을 달리하고 넓은 마음으로 봐라, 한 곳에 고여있지 말고 이동해라, 이런 것이 뜨는 것도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가 연애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연애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날 우선으로 둘 수 있는지, 나의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 건설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시고,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게 있거나 내가 흘러오는 운기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 왠지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드시면 이 사람한테 돌진하라 하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정말 연애운을 내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어오고 싶고 좋게 다듬는 방향으로 상승하고 싶으면은 내 생각 정리를 끝낸 뒤 누군가와 소통을 통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보 탐색을 한 뒤에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내 애정운을 쟁취해라 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 한마디만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의 좋은 카드는 컵의 여왕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컵의 여왕님은 지금 옷자락이 물속에 들어있듯이 물을 흐르듯 내 모든 것을 맡기시는 유하신 분이고 자애로운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막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해주는 건 우리 파랑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유들유들하고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있기까지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바람이 부시고 어떤 걸 하나 정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복잡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받는 상처라던가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단 내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앞서서 뭔가 준비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랑 같은 건데 내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는 내 감정 상태가 정리돼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 말처럼 이 컵의 여왕님은 감정의 여왕인 만큼 내 지금 상태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어떤 하나를 받아들여도 좀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속에서 나에게 중대한 결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어긋나는 게 있을 거란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파랑님들의 연애운은 다 뚫려 있거든요. 어디서든 다 발휘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컵의 여왕님의 그 기질을 발휘하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본심이 뭔지 꿰뚫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다 앞뒤 통합해서 이 상대에게 내 마음을 올인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시간이 필요하다. 치유의 시간이 사실상 그 사람을 알아보고 지켜보는 그 단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기 앞서서 마음이 크게 널뛰어서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라던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 괜찮겠네 그냥 사귀어볼까 하면서 만나는 그 순간도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우리 파랑님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내 진중한 파트너, 진중한 상대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점차 자리 잡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라던가 그것 때문에 만나버려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파랑님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순수하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반응해주는 그 감정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이스 소드 다 정리하고 은둔자, 나만의 시간을 탐구하고 싶은 게 이 상처받은 시간 속에서 다 떼고 싶다 이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그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애정운에 있어서 특화된 사람,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속에서도 흔들리고 그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이 속에서 혼자 상처받고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하면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공된다는 거죠. 근데 4분기에도 연애운이 열리시였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들어오면 이 상대에게 돌진할 가능성도 있으세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파랑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 목표가 상대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것도 높아진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파랑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 각기 다르겠지만 일단 그 속에서 모든 공통적인 메시지는 나는 사랑받고 싶고 상처받기 싫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전 과거가 상처뿐인 사랑이었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여기에서 오는 치유의 시간을 일단은 갖자는 거죠. 행동은 나중에도 돼요. 우리 파랑님들은 누구나 다 파랑님들을 사랑스러워하시고 다 원하시고 아끼시고 그러시거든요. 파랑님이 지금 잠깐 내 연애운을 멈췄다 해서 이 연애운이 굳혀진 게 아니에요. 내가 회피하고 이 사람을 멀리한다 해서 끝날 인연이었으면 원래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이었고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그럴 바에야 일단은 잠깐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자 이거인 거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내 마음의 안정기가 찾아오고 치료하고 치유한 순간 이후에 우리 컵의 여왕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그 사람을 거짓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게 마지막 조언이에요. 모든 게 다 이야기 흘러가는 거죠.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여기서 치유할 시간을 갖고, 치유가 끝났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달려가고, 원하는 상대를 만났으면 여기선 내 마음을 거짓없이 보여라. 그리고 상대가 하는 행동을 거짓없이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우리 파랑이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주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파랑이들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애정에 있어서 상처받아서 못 움직이겠다면 내 애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이거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먼저 돌보자 라는 걸 목표로 두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파랑이들 지금 마지막 분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전 3분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남은 4분기에 우리 파랑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이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오늘은 2025년 4분기 연말까지 내가 맞이할 애정의 기운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2025년 마지막 다가올 사랑의 흐름과 그 안에서 얻게 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의 애정 흐름을 보고 이어서 연말까지 들어올 사랑의 기회를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유대 카드 현재 흐름을 봐선 컵5와 완드퀸이 떴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우리 검정님들께서 현재 연애운에 있어서 그렇게 흐름이 딱히 좋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컵5는 후회를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컵 3개가 앞에 깨져 있는데 이것이 너무 후회되고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바라보느라 내 걸음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헤어진 사람이라던가 앞전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겠고, 혹은 그렇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기대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지 않든 여기에서 오는 후회라던가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뒤에 바로 완드킹 카드가 떴어요. 이 완드킹은 사랑에 있어서는 정열적인 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밀고 당기기를 잘해가지고 상대방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고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앞서 후회 카드랑 같이 들어온 걸 보니까 내가 이 관계에서 혼자서 이끌어야 되는 관계가 있었다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여장부처럼 끌고 가야 되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에 우리 검정님은 지치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과 혹은 이 관계에 얽혀가지고 내가 지금 얻은 게 뭐지? 라는 마음의 짐까지 있으신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현타가 오셨거나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의 빚은 여기서 깎이지 않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남자랑 여자랑 상관없이 원체 매력적인 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고, 고통이 오면 내가 감당하지 상대한테 그렇게 티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정열적이고 상대방이 웃는 걸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무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질질 끌긴 힘드신 거죠. 이게 이 컵새가 깨진 게 애정이 아니더라도 일이라던가 내 삶, 내 생활에 있어서 힘드신 게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모든 상황에 악조건이 있었어도 우리 검정님들은 이걸 다 해결해 가신 분이 맞으시고 혼자서 빛을 발하신 분이었었으니 지금 이 현재 연애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전 상황이 안 좋거나 지금 내 마음에 짐이 있어도 우리 검정님들 자체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 검정님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이란 거죠. 즉 우리 검정님들의 심적이라던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힘드실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애정이나 운기에서는 이 애정운이 트여있다, 열려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듯이 2025년 4분기 애정운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컵 2번과 펜타클 6번이 나왔어요. 이건 공통으로 말해준 건 어떤가에 소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검정님들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끌고 가서 지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분기에서는 누군가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혼자서 아둥바둥거렸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있고 곁에 내 말이 통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서 오는 기대감이라던가 마음이 편안함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전엔 일방적인 소통, 단절적인 소통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번 4분기에 맞이할 흐름은 누군가 말이 잘 통하고 챙김받고 챙김해줄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일상에서의 소통 이런 게 전부 가능하시는 흐름이 트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결속감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은 누군가 사회의 약속이란 거예요. 그 사람과 나만의 약속, 결속, 계약 이런 게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애정에 있어서는 누구랑 관계를 맺는다거나 사귄다거나 결혼한다거나 그런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둘 사이에 계약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흐지부지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아껴서 줄 땐 주고 받을 땐 받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서로가 두 분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내 스스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뭐 하나 이분에게 주기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이렇게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검정님들이 힘들 때나 이럴 때 뭐 하나라도 지어주는 그런 것이 서로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 검정님들의 4분기 애정운에선 이전에 힘들고 혼자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흐름을 맞이해서 우리 검정님들의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내 마음을 다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각각 나눠서 어떤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달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은 10월달부터 애정에 대한 흐름이 터지실 거라 보이는데 10월부터 소드 7번 도둑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도둑질은 이 여인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훔쳐가는 것 자체가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까 원드킨이랑 링크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바라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검정님을 야금야금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넘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께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검정님의 단면적인 면만 봐가지고 흘러오실 분이 있다는 거죠. 도둑질 카드인 만큼 양심이 조금 거려되거나 아니면 내가 검정님만 갖기 위한 능욕적인 것 때문에 앞뒤 상황 다 재지 않고 달려가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검정님들은 여기서 이분들을 쳐낼 그런 것도 필요하시단 거예요. 내 인기가 많아지고 운기가 상승하는 만큼 주변에 껄떡대는 날파리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곳에서 우리 검정님들의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하거나 쳐내고 싶은 사람을 쳐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애정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누군가 탐낼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11월달 소드5가 떴어요. 소드5는 이것도 앞에 소드 7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10월에는 누군가 나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동바동거렸다면 이제 11월에는 내가 가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소드 5개가 있는데 검 하나씩은 상대방에게 한 자루씩 쥐어주는 그런 거고 나는 검 3개를 처음부터 들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나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내가 여기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안고 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애정운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는 애정운의 양이 많고 여기서 터져나오는 운기도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10월달도 그렇고 11월달 그렇고 우리 검정님들이 애정운에 있어서 물밑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검정님들이 좀 피곤하실 수 있으실 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플러팅이라든가 욕심 속에서 우리 검정님들이 챙겨야 될 잣대라든가 나만의 기준 이런 것이 발휘해야 됐다라는 거죠. 10월과 11월의 다른 점은 10월달에 막무가내로 누군가가 나한테 돌진한다는 거고 11월은 그 속에서 내가 선별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마음을 떨리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곁에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12월 이 12월은 애정은 10월, 11월, 12월 중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차 카드가 떴어요. 이전에는 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다면은 이제는 내가 내 고삐를 잡고 이 전차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나의 주관이 들어간 그러한 선택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검정님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앞전 상황이랑 다 이 세 카드가 말해주는 건 삼각관계를 조심하라. 그 이상의 관계를 조심하라. 그 말이 흘러와요. 이 상황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 마차도 사실은 지금은 까마귀가 흰색 까마귀, 검은색 까마귀 이렇게 있지만 원래는 하얀색 스핑크스, 검은색 스핑크스 이렇게 각자의 고삐를 들고 움직인다는 카드거든요.
양손에 하나씩 뭔가 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다 애정원에서 운기가 트여있다 보니까 자칫하다간 이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12월 달에 애정원에서는 제가 가장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주도적인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드렸는데 이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는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목표를 두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목적을 뒀으면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운기가 트인다는 건데 그 말을 다르게 하다면은 내가 그만큼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서 이분에게 간다는 말인 거죠. 이전에 사랑에 상처받고 움직일 수 없었던 컵5에서 이제는 내가 고삐를 잡고 움직이고 내 삶을 내 주도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시는 거죠. 컵5는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극복을 하신 것 자체가 우리 검정님들의 운기에서는 좋은 방향의 흐름이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낫긴 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컵5 자체는 내가 후회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타파에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검정님들의 4분기 애정운에서는 가장 좋다. 지금 내 이 흐름을 깰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애운을 챙기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과 동시에 애정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은 이 카드를 보니까 검정님들이 사실상 순수한 분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의할 점으로 컵6와 소드 10번이 떴거든요. 이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속에서 내 등에 칼을 꽂는 그 사람을 주의하는 거예요. 배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검정님들에서 물밀 들여오듯이 원하는 분들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검정님들의 겉만 보고 좋아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정님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검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 자체는 보지 않고 무작정으로 달려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검정님은 순수하신 분이라잖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애정운을 끌어오는 방법이 아니라 이 끌어오르는 애정운 속에서 우리 검정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곳이 먼저 설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컵6 어른이 아이한테 꽃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검정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선물 공세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순수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10번 등에 누군가 칼을 꽂았잖아요. 내 겉으로 보이는 이 배려와 인자한 미소 속에서 묘한 쎄함을 알아차리시라는 거죠. 이거는 소드 10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등 뒤에 꽂힌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말은 애정운에서 우리 검정님들은 순수하게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걸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비수를 꽂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배제하고자 우리 검정님들은 여기에서 선별 과정이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옆에 킹소드하고 데빌카드 떴어요. 킹소드는 지혜로운 여왕인 만큼 내 의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빌카드는 내 욕망, 끌어오르는 욕구 이런 것을 원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하면은 내 끌어오르는 원초적인 욕망에서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들었다고 무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솎아내라는 거죠.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 킹소드 남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나 이런 사람이 생겼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어때? 하면서 친구들이라던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던가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퀸소드가 떴고 아까 퀸완드가 떴듯이 우리 검정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여리고 감정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4분기만큼은 이 감정을 이성의 여왕의 소드킹이 나온 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이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정말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가? 이거를 판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조언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랑 배반자라 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그대로 준 것뿐인데 여기서 돌려받는 게 또 상처와 후회뿐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걸 제가 방지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의 애정운은 정말 잘 열려있어요.
날파리든 똥파리든 진득한 사람이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검정님들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여렸던 그 검정님들을 일단 빼고 일과 행동에 있어서 날렵하고 똑부러지고 그런 검정님을 소환하라는 거죠. 내 연애를 제3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손에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랑 이 상황을 멀리 동떨어져서 보라는 거죠. 남의 얘기처럼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검정님이 이 사람이 진짜 똥팔인지 아니면 진짜 나에게 찐인지 이거를요. 우리 검정님들은 그건 선별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아무튼 일단 애정운이 넘치게 오시는 거니까 여기서도 잘 다듬고 보석 같은 그런 가공된 애정운을 만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검정님들에게 필요한 조언 한마디만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의 조언 카드에서는 펜타클 4번이 떴어요. 이거는 집착과 소유욕에 대한 카드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펜타클을 꼭 껴안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거에 하나 집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착이 아까 컵5 넘어진 컵 3개를 보고 후회하듯이 그것이 지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들은 여기서 좀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 라는 나만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펜타클 4번은 내가 꼭 쥐고 있는 펜타클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싸움은 어떤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애정이 있어서 과거의 분들이라던가 애인분들에 있어서 뭔가 배운 그런 점이 있을 거란 거예요. 이 점을 써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상처받았고 어떤 상황에선 좋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떨 때 호감이 있고 날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력이 그 과거의 경험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은 똑똑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과거에 아는 게 있고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 판별력이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어지럽고 그럴 때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집착을 좀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말은 가는 사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애정에서 마음이 여려가지고 가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조바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차피 나의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그 정도 마인드로 나를 갖지 못했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애시당초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흘러오는 애정운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좀 심드렁하고 나도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날 좀 관심 없어 보이면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검정님들은 다시 계속 차오르는 연애운의 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같다고 내 연애운 끝 이게 아니라 다른 연애운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한테 집착성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검정님들은 이번 2025년 4분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선택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운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검정님들의 연애운은 괜찮겠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2025년 4분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 속에서도 우리 검정님들이 원하는 사랑 쟁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검정님들이 과거 때문이라던가 현재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